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즐거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아주 뭐 정책이 뭐 실현이 되고 뭐 정책이 무슨 뭐 신뢰성이 있고 떠나가지고 일단은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양도소득세 중과 철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철회 소식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부분 내년부터 2022년부터 1월부터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고 국회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 뭐 준비를 한 모양인데 이번에 아주 완전히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발표가 됐는지 아니면 그렇게 뭐 확정이 돼서 뭐 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여기 뭐 한국경제나 뭐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토지 시장 자체에서는 뭐 굉장히 그 매물이 잠길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이 비업무용 토지라는 게 피사업용 토지, 비업무용 토지라고 부르는 건데, 애초부터 이게 뭐 비업무용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업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또한 반드시 내가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토지라는 것이 상당히 그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거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물꼬를 장기 보유에 대한 물꼬를 틔워줘야지만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환영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투기 투자 그 구별하는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도 사실 있고요. 뭐 기간을 뭐 15년 보유했는데 전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30%의 그 과세표준에서 30%를 공제를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 1억이 나왔으면은 이거를 15년을 당신이 보유했기 때문에 15년 아주 오래 보유하신 오랜 기간을 보유를 한 거죠. 이 정도를 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7천 30%를 깎아서 과표를 내려서 세율을 그 구간별 세율 차등 비례 세율인데 구간별 세율을 낮춰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의 흐름에서 어떤 윤활유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뭐 그 올 초에 1월 달에 발생한 LH 직원님들의 아주 뭐 무분별한 투자 때문에 투기 때문에 이거를 양도소득세를 개편을 한다. 이제 쥐새끼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상간을 홀랑 태워버린 그런 격이 된 것이죠. 여러 가지 비판도 많았는데 일단은 뭐 하면 한다고 하는 전 정부의 실책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올해 안에 양도소득세 중과 철회가 이루어질 거 생각도 못하고 많이 할인을 해서 토지를 뭐 비업용 토지를 판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뭐 하늘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제 변함없이 그냥 꿋꿋하게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순간이 되겠는데 12월 1일 날 이런 내용들이 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뭐 잠깐 뭐 들어가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지요. 일단은 뭐 양도소득은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인데요. 양도 금액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를 산 가격에서 살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뭐 보유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비용을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죠. 내가 얼마에 살 때하고 팔 때, 살 때 그리고 산 이후에 비용까지 포함해서 빼버리면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양도 차익에다가 지금 이제 거론이 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를 지금 이제 또 빼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빼주면 2022년에 개정하겠다고 그 원하는 대로 하면 양도 차익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실제 이제 알 양도 차익으로 네트로 과세를 두들겨 맞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시 빼주면 이제 과표가 내려가죠. 많이 내려가고 그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제 또 기본공제 이건 기본적으로 250만 원은 뭐 해주는 건데 이거야 뭐 큰 차이가 없겠죠. 250만 원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할이 아주 크지요.
그래서 이제 과표가 여기서 잡히는 거죠. 예, 과세 표준. 여기다가 세율을 차등 비례 세율이니까요. 구간별 세율 금액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누진공제를 곱해주는 게 아니고 누진공제를 빼주는 거죠. 빼주면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핫하게 떠올랐던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누진 뭐 저기 그 중과 해가지고 10%뭐 중과를 뭐 20%로 늘리시겠다. 그리고 1년 안에 팔면 뭐 60%로 매겼던 걸 70%로 매기시겠다.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예, 이제는 뭐 그 부유 기간에 따라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부유 기간에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부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입니다. 장기부여 특별공제. 그래서 이제 2019년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각 기관별로 공제율이 이렇게 이제 그 과세 표준에 대한 공제율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5년 이상, 이게 이제 2019년 이전에 10년이었는데 15년 늘려서 좀 이제 더 저기 그 까다로운 조건으로 했는데, 일단 뭐 10년까지는 여기 20%, 10년 부여하면 20%입니다. 15년이면 30%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10년 있다 팔았는데 내 양도 차익이 1억이었다. 산 가격, 판 가격의 차익이 1억이었다고 하면 과표는 이제 20%를 공제하니까 8천이 되는 거죠. 8천. 여기 내려오면 7천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과표를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없앤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세금 이것만 해도 뭐 과표 따지는 이 과표 구간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내용인데 이제는 뭐 없었던 걸로 하겠다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래서 이제 사업용 토지 이제 마지막으로 누진공제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맨 마지막에 또 이제 누진공제를 또 요 금액을 또 이제 추가로 빼주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액에서 여기서 뭐 세율을 어떤 걸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누진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5%의 세율을 내가 뚫려 맞았다 그러면 1490만 원의 누진공제를 마지막 세액에서 빼주면 최종 납부액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하고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취득 양도 시에 이제 양도 가액, 취득 가액에서 양도 3억, 취득이 1억 1,500이면은 양도 차익이 2억 8,500인데요. 2억 8,500. 여기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30% 받았다는 거는 이분이 15년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죠. 그러면 장기부여 특별공제만 해도 30% 하면은 8,500 정도가 이제 과표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양도소득 금액이 1억 9,950만 원이 되는 거죠.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왜냐하면 8,500을 빼줬으니까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공제 1인 공제 250만 원을 빼주면은 1억 9,700만 원. 요게 이제 세율이 차등 비례 세율이니까 38%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누진공제액이 1,940만 원 이걸 또 이제 빼주는 거죠. 빼주면은 산출세액이 5,546만 원 여기 나오고죠. 여기서 지방교육세 10%는 추가되는 것이어서 6,100만 원 정도가 양도소득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억을 내가 양도차익을 냈을 때 6,1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 부담이 덜 하다는 내용이고요. 토지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그나마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토지 잠김들이 막힌다는 그런 다수의 의견들이 존재했던 내용들입니다. 기존 양도소유세 기존에 개편하려고 했던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과라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1년 미만 토지는 단기 매매인데요. 50% 기존에 있던 거를 70으로 올리고요. 40%였던 걸 60으로 올린다는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아파트에서 가져온 거죠. 그대로 주워다가 썼는데 반발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비산면 토지 같은 경우는 10%를 가산하는 중과세에서 20%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하려고 하고 상특공을 이제 폐지하려고 하다가
없던 걸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예,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예, 한국경제 기사에서 보시면은 12월 1일자에 여기 나온 기사인데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던 일로 시장 혼란만 준 정부. 이거 관심 없는 내용이고요. 중과 없던 일로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없던 일로 해야 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LH 사태 대책으로 비사업용 토지 규제를 발표했는데 도대체 이게 양도세하고 LH 규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내용들 보시면은 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재정기원회 계류 중인 양경수 기원의 대표 발의한 소득법 개정안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소수의 투기꾼 LH 분들을 잡겠다고 다수의 토지 보유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요. 여기 추가해서 양도세 중과 내용 10에서 20으로 올리는 거 이거 역시 없던 내용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이 되겠고요. 예. 뭐 개정 후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뭐 손해 본 사람이 있다는 내용인데 뭐 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패스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뭐 양도소득세가 비사업용 토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 이제 농지에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보유해서 감면받는 경우가 있지요. 예, 8년 보유하고요. 예, 농작업 2분의 1 이상 경우, 그 다음에 연봉이 3,700 이하야 됩니다. 이하. 네. 제초는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3,700 그리고 30km 다 3으로 시작하네. 3,730km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고요. 세대원 전원이 주소지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8년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는 내용. 이게 이제 어그러지게 되면은 비사업용 토지로 되는 것이지요. 비사업용 토지로. 이랬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면은 뚫겨 맞는 거죠, 세금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의견 때문에 많은 비탄을 받았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아주 뭐 기쁜 소식 중에 하나인 비사업용 토지 2022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철회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장특공이라고 약도 부르는데 철회에 대한 내용 한번 영상 올려드렸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토지시장이 기대가 됩니다. 많이 거래가 많이 또 발생하고 뭐 좋은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가 상책은 아닙니다.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시장 왜곡을 낳고 시장 왜곡에 정책 불신까지 낳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년부터는 좀 가려가면서 신중하게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어디가나 그냥 놔두는 게 좋죠. 살아있는 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되 그것이 너무나 지나친 어떤 그런 빈부격차를 유발하거나 어떤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개입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지나친 규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좌우지간 뭐 잘 마무리돼 가지고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 부동산 중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상한 정한다는 그런 내용보다 차라리 이런 내용이 훨씬 더 반가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